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란 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민주당이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건 분명해요.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또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좀 잘 가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인천 계양에서 이 정도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좀 격차를 좀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원래 기대하고 있었고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제 민주 진영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 분들도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 그냥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완주 의원의 성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부분에서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했는데 거기를 막지를 못했잖아요. 전혀.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총리 인준도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해줬어요. 결국은. 네,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큰 실망을 준 것 같고 아예 관심 없다 이제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결집하는 어떤 동력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선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과 응답 회피 이런 것들이 크다고 보십니까? 응답 회피라기보다는 그냥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보이는 같다라는 그대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의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동안 대략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만 계속 언론에 나왔잖아요. 검수완박 국민들이 좀 반대했는데 밀어붙이게 한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고 일단 박완주 국회의원에 대한 성범죄 문제 때문에 또 중도층이 실망을 했고 또한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재명 후보 아니면 이낙연 아니 뭐 정세균 이런 쪽이 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로 못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좀 여론조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것을 외생 변수에서 찾지 말고 결국엔 이재명 후보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많이 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감? 대선 후보라는 큰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정치인은 통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힘의 효과적인 공격이 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나타냈다. 최진봉 교수님, 앞서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는 주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실망을 원인을 말씀 주셨는데 처음 그 출마를 할 즈음만 해도 민주당의 떨어진 분위기를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확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자체의 어떤 티켓 뭐라 그러죠? 티켓 파워? 티켓 파워? 그리고 표를 끌어모으는 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되나요?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이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분위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그렇게 당선인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권 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등판하기 전부터 제대로 잘 견제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전국의 주도권 자체를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이 끌고 가고 민주당이 예.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 과정이나 아니면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된 어떤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실망감을 준 것이고, 그 네. 사이에 박안주 의원의 이제 성비위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중도층도 커졌지만 저는 지지층의 실망감도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만 요소들이 많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띄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또 이제 지금 이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또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락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2016년에 종로 중앙선거? 선거와 관련해서 예.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사전에는 여론조사상에서 한 15% 이상만 앞서 나가고 있다가 예. 결국에는 역전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가 종로 선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네. 그 옆에 지역 자기 동료 의원들을 유세하러 다녔거든요. 종로라는 지역이 원래 오세훈 후보가 뭐 태어났거나 아니면 텃밭이 아니었잖아요. 네. 생소한 곳이었는데 여론조사만 믿고 외곽으로 돌다 보니까 종로 구민들이 뭐야 지금. 그래서 이제 정세균 후보가 바닥을 훑으면서 당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보면 지금 외곽으로 돌고 계시거든요. 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선거운동 전략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하. 국민의힘 계열에서요 개항을 해서 이긴 적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었나요? 2010년도에 네. 송영길 당시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서 중도 사퇴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렸어요. 그때 그 똑같은 지역,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때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던 그 새누리당의 이상권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상권 의원이 거기서 보궐선거에서 2년째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외부에서 왔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거 네. 결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무조건 뭐 민주당의 좋은 텃밭, 민주당 사람들을 무조건 찍어주는 거야. 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단순히 개항을 해서의 당선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견인하는 거다. 그래서 개항을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 심지어 수도권까지를 그렇죠. 포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개항을 주민들께 오히려 무리는 뭐야라는 그렇죠. 인식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또 상대방이 윤영석 의원이 저는 26년 개항 사람이에요 막 하면서 예. 선거 컨셉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져서 지금 네. 지지율이 뭐 박빙 접전 상황으로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호세 쿠엘보님께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여론조사가 선거법 위반의 불공정, 조작이다 이러면서 고발까지 좀 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두 예.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8년도 이후에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는 거의 정말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통신사로부터 예. 뭐 예를 들면 나이, 지역, 뭐 성별 이런 거 다 세분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 전화번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번호 형태로 받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래서 번호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또한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항상 불리해요. 불리하다라는 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꼭 여론조사 한 곳에서 모든 로데이터 자료까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조작이 상당히 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여론조사는 네. 그대로 믿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공정성이 좀 담보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 표집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느 성향이 좀 더 많이 표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를 들면 진보나 보수나 예를 들자면 뭐 전통이 깊고 역사가 오래됐고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준으로 새로 볼 수 있어요. 생겼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약간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리는 갤럽이라든지 예컨대 네, 이제 네. 그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더 높다고 봐요. 니얼마티라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근데 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네. 그 많은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조작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이제 표본을 모으거나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연령대든 아니면 어떤 그 정치적 성향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반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응답률이 낮게 되면 보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의도적인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기술상 또는 표본상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한번 보면요. 지지도 계속 오르고요. 네. 뭐 지금 분위기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한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자신 있다, 판세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전 투표가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이번에 사전 투표부터 우리 지지층 많이 나가고 또한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상 중도층 분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아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각 시도별 각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상승 추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대구 경북만 이겼던 그런 참패의 모습을 자칫 잘못하면 띄울 수가 있다. 그래서 호남당으로 고립화될 수도 있다라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신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 제기하고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쪽이 선거에 좀 불리하다. 우리가 조금 지지율이 불리하니까 낮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아유, 대한민국 투표 조작할 정도의 엉망인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국민의힘 그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이 남자 이야기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들려왔었고요. 흔히 말하는 20대 남성, 뭐 30대까지 포함됩니다. 청년 남성들을 적극 공략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들리지가 않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 대선에서 그렇게 아주 근소한 0.73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나오게 된 게 이대남이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막판에 여성들 그다음에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결집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전략이 한쪽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원래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차이로 이긴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장성철 교수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더 많은 표차로 이길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근소한 차로 이겼거든요. 그게 막판에 이대남 전략에 반발한 여성들이 결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그런 전략으로 가면 여성들의 표가 결집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제 뭐 또 그 정상회담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네. 내각의 여성들이란 차관의 여성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과 질문을 외국 언론 기자로부터 받았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예.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한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대남 전략을 또 쓴다? 그럼 제가 볼 때 지방선거에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전략적 선택의 경우 이대남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교수님, 그럼 이대남들이 화나서 보복 투표, 반대 투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합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예. 전 연령층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승 추세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대남에게만 집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대남을 위한 타겟통 공약은 예. 지난 대선 때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히 더 약속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네. 앞서 장성철 교수께서 이대로 가면 네. 민주당이 과거에 2018년도 그 보수 정당처럼 호남만
호남으로만 고립되는 호남 제주 정도겠죠. 예, 호남 제주 정도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마저도 사실 그대로 나돌이 하지 않고 호남에 대한 공략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뭐 예. 당선될 정도까지 득표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이번에 하여튼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네.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또 예. 이변을 일으키고 지역 감정을 타파하는 그런 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제주도 지역에서 상당히 그 자극적인 지역 감정 섞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이 부분은 뭐 짚긴 짚어야죠. 잘못했죠. 이런 네. 발언 하면 안 되고요. 그 조급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이러한 좀 과장된 아니면은 어거지성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에 마이너스가 돼도 나한테만 유리하면 된다. 이런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아니, 이게 보세요? 정말 잘못됐죠. 이게 뭡니까?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 제주도는 전라남남도다. 민주당 찍도록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아하. 제주도민들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니요. 제주도민들의 어떤 예. 투표나 그들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불리해도 그렇지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 전체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지역 감정 부추겨가지고 이기려고 한다. 또 자기들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생각하는 그러게 잘못된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장성철 특임 교수,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